큰일 났다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진짜 리스크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다. 연금저축 깨실 거예요. IRP 깨실 거예요. 네. 오늘은 저희가 구독자분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정보를 받아보고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됐는지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보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까지도 간단하게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네. 이 포트폴리오 받아봤을 때 그냥 딱 받았던 느낌. 딱 받았던 느낌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 제프였으면 이렇게 구성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총평인가요? 총평은 옆에서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은 그때 사고 뭐가 막 막 오르고 있으면은 저때 나도 지금 저거 돈 벌고 있으니까 지금 사야겠다. 뒤늦게 사고 이런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 종목을 보유해 오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자마자 큰일 났다가 우선은 저의 총평이었고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이었는데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이분이 정말 다양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퇴직연금, IRP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개인연금, 연금저축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IS에도 있고 그리고 위탁계좌, 그냥 증권 계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개별 주식까지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저축하는 것도 있는데 우선은 저축하는 거는 큰 금액이 아니어서 빼고 저희가 개별 종목은 아직 리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빼고 이제 위탁 계좌에 있는 펀드 ETF들 그리고 ISA 그리고 연금저축 그리고 IRP 이렇게 네 개를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의뢰자 분께서 주신 포트폴리오거든요. 이게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인데 혹시 제프 두 개를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는 KB스타 미국 고정배당 우선증권 70%, 그다음에 하나 행복한 TDF 2045 증권자 투자 신탁 30%.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 둘 다 투자 신탁이기 때문에 결국엔 펀드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고 매달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만 원을 넣겠다라고 하시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TDF라고 해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2045년도가 퇴직인 사람한테 적합하게 설계가 된 상품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분이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셨죠? 저희 나래 또니까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거죠. 그럼 30대 중반이면 사실 2045년도면은 퇴직 나이가 아니신 거거든요. 이것 또한 선택이 잘못된 거라고 우선은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선은 첫 번째 거 상품 그 고정 배당 우선 증권인데 우선은 저희가 리뷰함에 있어서 뭐 어떤 상품이 나쁘다 틀리다 뭐 좋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선택은 없었을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제프 이거 보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주시겠어요? 총 보수 비용이 0.69가 나오네요. 높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낮지도 않은 수치인 거죠. 이게 1,000만 원 투자하면 1년에 한 7만 4천 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매수하신 분에게 사실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어디에다 투자하는지 혹시 알고 사셨냐라는 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이 의뢰자분의 상품들을 다 리뷰를 하면서 유일하게 이거는 대체 상품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좀 보다 보면은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운영된다라는 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부터 계속 제프한테 말했듯이 이해하고 산 게 아니면 절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주변에서 이 회사 좋아 라고 해서 이름 들어보고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산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제가 리뷰를 하고 그러면 다음에 있는 이제 TDF 펀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TDF 펀드의 수수료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단기에 수수료는 0.7435가 나왔네요. 아까 앞에서 본 것보다는 좀 더 높죠. 어떻게 구성 종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저에게 의견을 주세요. 일단 뭐 종목이 한 10가지 정도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비율을 보니까 앞에 위에 3개가 전부 다 S&P 500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뭐 S&P 500에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S&P 500 중에 특정 종목들로 이제 구성이 된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S&P 500 종목들로 우선 구성이 된 거죠. 그 다음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S&P 500만 한 50%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유럽, 그 다음에 MSCI, 그 다음에 일본이겠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MSCI, 그다음 채권에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채권에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이게 지금은 20년 넘게 남은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TDF가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안정적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채권 비율이 확 늘어날 거예요. TDF. S&P에다가 한 50% 이상 넣고 있다. S&P 상품들 보면 ETF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정도 수수료 절대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연금 IRP나 연금저축에서 조금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이거를 내가 조금만 알고 있었으면은 이 정도 포트폴리오는 나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은행이 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은 이게 구성 종목 열어 보면 아 이런 식으로 했네. 나도 이렇게 가져가고 비용은 좀 적게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우선 리뷰를 드리고 전체적인 총평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은행에서 운영을 하면은 0.2에서 0.5% 사이의 수수료가 매년 그냥 계좌 유지하는 데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했던 수수료 플러스 그게 붙는다라고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에서 첫 번째 거 펀드가 하이월드 에너지 증권 모투자 신탁 이름만 보면은 에너지 들어가 있고 또 모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에너지 전 세계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회사들에 좀 투자를 할 것 같고 수수료가 몇 프로인가요? 1.27% 2774네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상품인 거예요. 네. 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이제 다음 상품들인데, 네, 에너지 섹터 기반으로 들어간 상품이라서 이게 그 섹터가 힘을 받을 때는 확 치고 갈 수 있지만 네. 아닐 때는 확 꼬꾸라질 수 있는 상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섹터로 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상품 열어봤을 때 1등급 높은 위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변동성이 큰 상품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몇 프로가 들어가 있었죠? 이게 40%. 네, 그러니까 1등급 높은 위험을 40%로 가져가셨다라는 네.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컴 증권자 투자 신탁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오죠? 1.5719네요. 네, 그러니까 앞에 거보다 더 높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모아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펀드를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상품 하나 있잖아요. 미국의 슈왑. 슈드. 네, 슈드. 네, 이 슈드가 제일 유명한 이제 배당 상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배당다우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그거 외국계 기업도 좀 미국 거만 들어가는 거 아니라 다른 나라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익률을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어제자 기준으로 200%가 안 됐어요. 193인가 4 정도가 나왔거든요. 동일 기간의 슈드가 200% 정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오히려 슈드가 좀 더 나은 상황인 거죠. 네. 슈드에다가 했던 게. 네. 지금 여기에서 배당률까지는 보지 마시자고요. 우선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었나를 그냥 보고 배당률은 조금 다를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슈드가 비용 보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1.5 이상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좋은 상품이었나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연금에서 사신 기술과 관련된, 그러니까 테크 관련된 펀드인데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자 투자 신탁. 그러면은 이거의 수수료가 몇 프로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것도 1.5%가 넘네. 1.5668. 네, 이 수수료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프가 탑 10 포지션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보면 1번이 TSMC네요. 네, 2번은 어딘가요? 2번이 마이크로소프트, 3번 애플, 4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있네요. 그다음에 아마존, 알리바바, 네, 에릭슨, 오토데스크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잘 보면은 뭔가 AI ETF랑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네, 같고 AI 반도체 네. 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핵심은 요새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엔비디아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조금 저는 의아하긴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55% 정도 들어간다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펀드들은 대부분 아무리 전 세계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미국에 들어간다. 네,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게 대안이 없었냐?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대표로 하는 이제 QQQ 상품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QQQ 상품은 수익률이 최근에 똑같은 기간 동안에 310%예요. 근데 이 상품은 296%거든요. 우리가 굳이 비슷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하는데 이게 그냥 이건 백테스팅도 아니고 그냥 과거 데이터 보는 거잖아요. 과거에 동일한 수익률을 냈고 이러면은 조금 더 수수료를 저렴한 거를 사는 게
현명하지 않았나? 라는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수수료도 더 많이 내고 수익률은 더 낮고 그렇죠. 이해하기는 어렵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조금만 열어보면 네.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더라도 이게 제가 그 뒤에가 설명이거든요. 그 상품을 어떻게 구성 전략 네. 보면은 성장, 경기 순환, 특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네. 테크놀로지 동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애들로만 넣겠다라고 지금 써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구성 종목은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펀드를 구성을 할 때도 우량주에 우선을 넣고 네. 한두 개 정도 대박이 날 수 있는 애들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지. 뭐 한 60% 70%를 완전 나중에 대박 날 수 있는 종목을 넣고 한 20% 30%만 우량주로 가져간다? 그럼 펀드 박살 나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진짜 할 수 있는 운영자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IS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인의 목표가 좀 있으셨어요. 3년간 운영을 해서 이사 갈 때 이 자금을 쓰고 싶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넣고 있는 게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미 배당 다우존스라는 상품을 알고 IS에다가 투자를 하셨는데 연금저축에서는 그 비슷하지만 다른 상품을 네. 매수를 하셨던 거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또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를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국 AI 테크 탑 10을 사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랑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이거는 아마 거의 종목이 비슷할 거예요. 미국 AI 테크 사실 AI 테크 기업들은 이제 배당 다우존스에 없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좀 네. 나스닥 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이게 시장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미국 시장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라서 상관계수가 똑같겠죠 거의. 네. 예, 거의 1에 수렴할 정도로 상관계수가 똑같은 상품들이라서 상관계수가 높은 상품들로 3개가 구성이 됐잖아요. 근데 3년 뒤에 이 돈을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년 뒤에 미국 경제 순환 주기상 빠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3개 다가 박살이 나는 거죠. 이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사신 거예요.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이거 다 파시고 우선은 네. 완전 조합을 바꾸셔야 된다. 왜냐하면 3년 뒤에 돈 쓰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 훨씬 많이 높이셔야 된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이 1년에 6, 7%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위탁 계좌에 있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제 포트폴리오 보여드려서 아실 텐데 인도 니프티, 미국 반도체 MV, 미국 S&P 500 TR 이거 세 개 다 제가 넣어놓은 네. 상품들이거든요. 네. 제 포트폴리오에 인도 니프티는 10%만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반도체는 5%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S&P 500은 30%. 그래서 네.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50%를 안 넘겼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유는 지금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이 세 개의 상품의 상관계수가 높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여기에 나스닥 100까지 들어가 있는 네. 이 네 개가 다 높은 거죠. 당장 이 돈도 어떻게 보면은 집 살 때 또 쓰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쓸 확률이 네. 있죠. 지금 이거 ISA랑 완전 똑같은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진짜 리스크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종목이 너무 다양하시다.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근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시면 되거든요. 네. 우선은 그럼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투자하신 거 포트폴리오를 리뷰를 한번 해봤고 일단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좀 네.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걸 다 열어보면 사실 거의 비슷한 상품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수수료 차이는 맞아요. 많이 나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써야 될 돈이라면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 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유형자산 100%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실 10년 동안 횡보를 하더라도 사실은 30년이 있으면 이것도 30년 중에 10년도 짧은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점의 전환도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하셔라. 네, 필요한 돈이니까. 네, 잃으면 안 돼요. 지금 3년 뒤에 쓸 돈을 이렇게 넣어두시면 큰일 네. 납니다. 당장 그러면은 이제 돈 없어지잖아요. 네. 연금저축 깨실 거예요. IRP 깨실 거예요. 음. 네. 두 번째는 연금저축이랑 IRP를 합치셔라. 지금이라도 IRP 해지하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에 600까지 넣고 네.
나머지 조금 더 내가 필요한 사람은 300까지는 IRP에 넣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DC형으로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IRP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연금저 지금 어차피 보니까 1년에 120씩 넣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거 그냥 다 연금저축에 넣어도 240이라서 6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연금저축을 다 합치시고 포트폴리오는 하나로 만드셔라. 지금 이렇게 뭐 1년에 120만 원, 240만 원으로 막 상품 4개, 5개씩 굴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하셔라. 제발 투자 설명서 한 번만 열어서 수수료 검사하고 네. 종목 보시고 전략만 보셔라.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성공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였습니다. 대표였습니다.